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과수의 마지막 품목인 무화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 복분자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무화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화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화과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두고 이제 강의를 시청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복분자와 마찬가지로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무화과도 복분자처럼 오히려 복분자보다 더 쉽습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뭐 복분자처럼 복분자처럼 뭐 고사 결과 모지수, 뭐 수정 불량 환산, 뭐 고사 결과 모지수,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막 이렇게 길고 딱딱한 용어들로 채워진 그런 품목이 아니라,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결과지, 뭐 고사 결과지, 뭐 간단한 용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에 복분자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하다. 그 대신에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15점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체계와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15점을 딸 수가 있겠죠. 일단 좀 무화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무화과도 복분자처럼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학 전에는 당연히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이고,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제 수학 개시 시점까지 보장을 하는데, 이 수학 개시 시점은 이듬해 7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초과 못한다. 종합위험은 요렇게까지 보장이 되고, 이제 수학 개시 후 이때에는 복분자와 마찬가지로 태풍, 강풍, 그리고 우박, 요렇게 특정 두 재만을 보장해 주는데, 이때에는 수학이 이제 개시되고 나서 보장을 해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학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 준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31일을 역시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수학전 종합위험의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종합과수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기타 종합과수와 동일. 이 동일이라 함은 똑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뭐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그 표본의 총 착과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총 착과수를 센 다음에 이거를 총 표본 주수로 나눠줘서 이거를 주당 착과수로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주당 착과수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뭐 곱하기 1 마이너스 착과 구성 피해율, 여기에다 이제 당연히 1 마이너스 착과 구성 피해율을 해주겠죠. 낙과 피해 조사는 역시나 조사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과중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주당 평년 착과량의 뭐 착과량, 뭐 착과수 곱하기 미보상 주수를 해주면 이게 이제 수확량이 돼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요게 이제 수확량이 돼서 수학 개시 전, 그러니까 수학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이 뭐와 같은 경우에는 pA율을 이제 똑같이 구하는 거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 미보상 감수량 구하는 것도 똑같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하고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줘서 미보상 감수량을 산출한 다음에 이 값을 나누기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해주면은 pA율이 되고, 이 수확 전에만 사고가 발생이 되었으면 이 pA율에다가 뭐 자기 부담 비율을 차감을 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주면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이 수확 전의 pA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종합 과수들과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수확 개시 이후부터는 여기는 이제 뭐 태풍, 강풍, 그리고 우박 이렇게 두 종류의 특정 재해만을 이제 보장해 주는데, 요때에는 결과지라고 과수나무의 그 가지 있잖아요. 열매가 달리는 가지. 이 결과지 pA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1 마이너스 수확 전 사고 pA율. 그러니까 이 말은 요 pA율을 말하는 거예요. 요 pA율. 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수확 전 사고 pA율이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보험 목적이 이제 재설정되는 거죠. 이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차감하고 멀쩡한 상태의 과실만이 남겨진 그 보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잔여 수확량 비율. 잔여 수확량 비율은 우리가 뭐 감귤, 운주 밀감의 동상해 보장이나 저기 복분자에도 특정 위험에서 이 잔여 수확량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 일자에 따라서 잔여 수확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산식이 이렇게 있다고. 이 잔여 수확량 비율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해당 가수원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실이 남아 있겠다. 뭐 수확을 하고 나서 이 정도 과실은 통상적으로 해당 과수원에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개념이 잔여 수확량 비율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의 목적 같은 경우죠.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특정 날짜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수확 개시 이후에, 그리고 수확이 개시되고 나서 그 특정 날짜까지 어느 정도 수확이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수확을 한 비율을 차감하고 나서 그 과수원에 남아있는 그 잔여 수확량, 남아있는 잔여 과실이 요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잔여 수확량 비율.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 목적이 이제 수확 개시 이후 시점에 재설정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결과지 pA율을 곱해주면은 요게 수확 개시 이후의 pA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 전후 두 가지 다 모두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이 수확 전 pA율과 수확 전 pA율과 수확 개시 이후 수확 후 pA율, 요걸 더해준 것이 최종적으로 pA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이 뭐 수확 전 사고 pA율은 요렇게 구하고, 이 1에서 마이너스 해주고, 잔여 수확량 비율은 이제 기준 일자,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일자에 따른 그런 산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 산식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이 결과지 pA율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지라는 게 이제 과실나무에 이제 가지를 말하는데, 과실이 달리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과지가 얼마만큼 죽었느냐, 고사했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죽었느냐, 요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지에는 이제 표본 결과지를 산출을 하겠죠. 결과지에는 이제 표본에 따라서 이게 총 결과지가 표본의 총 결과지를 이제 기준 결과지라고 하고, 이 기준 결과지에서 고사 결과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사 결과지라는 건 말 그대로 가지가 죽은 거죠. 가지가 죽은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고사 주스라는 건 우리가 그 과실에서
통상적으로 고사 주수라고 하면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나무 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보상 주수라고 하면은 보상하지 않는 재로 뭐 고사한 수확량이 현저히 수확이 불가능한 그런 나무를 뜻하는데, 이 무화과만 특별하게 이 고사 결과지에는 보상 결과지와 미보상 보상 고사 결과지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를 합쳐서 뜻하는 게 고사 결과지다. 그래서 이 결과지 피율이라는 게 이 고사 결과지 이 숫자죠. 결과지 숫자 플러스 이제 정상 결과지라고 하면 미고사 결과지죠. 정상 결과지에다가 착과 피율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멀쩡한 과지가 죽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이제 착과된 과실을 보고 착과 피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정상 결과지에 이제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 이거는 이제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차감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 결과지로 나눠주면은 이게 결과지 피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제가 이래서 무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운 반면에 무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뭐 90% 이상의 확률로 뭐 한 99% 이상의 확률로 1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과지 비율을 여기 1 수학 전 사고 비율, 이거 보험의 목적을 이제 재설정해 주는 거고, 자녀 수확량 비율도 그 수확이 일단 개시가 됐기 때문에 해당 사고 일자에 수확한 양을 차감을 하고 얼마만큼 이제 해당 과수원에 과실이 남아 있느냐, 그걸 뜻하는 거고, 결과지 피해율은 이제 남아 있는 과실에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제 피해율을 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요렇게 수확 개시 이후에 무화과의 피해율은 요런 식으로 구한다. 요런 식으로 구하는데 뭐 자녀 수확량 비율은 기준 일자에 따른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산식에 적용시켜 가지고 뭐 풀이하면 되고 계산하면 되고, 결과지 피해율의 개념은 요런 개념이다.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주의하실 점이 이제 고사 결과지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고사 주수라고 하면은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나무를 뜻하는데, 그리고 미보상 주수라고 하면은 보상하지 않는 재로 고사하거나 뭐 수확이 불가능한 그런 나무들을 뜻하는데,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 고사 결과지라고 하면은 보상 고사 결과지 플러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를 이렇게 합쳐져서 뜻하는 의미다. 이 고사 결과지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지 피해율은 고사 결과지 플러스 정상 결과지에다가 착과 피해율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를 해줘서 이거를 기준 결과지수로 나눠주면은 이게 결과지 피해율이 된다.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보상 고사 결과지 플러스 정상 결과지 곱하기 착과 피해율, 요렇게 해주면은 요게 결과지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보상 결과지라고 하면은 이 미보상 고사 결과지가 고사 결과지에서 차감된 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줘도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충분히 뭐 문제 풀이하는데 지장은 없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이제 처음에 타이핑을 복분자라고 잘못 적었는데 이건 무화과예요. 무화과로 알아두시고, 보장 개시 및 보장 종기, 자 1번부터 좀 보시면, 보장 개시는 종합위험일 때는 이제 계약 체결일 24시, 그리고 보장 종기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은 이듬해 7월 31일, 그러니까 수학 직전이죠. 수학 개시 직전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종합위험일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 위험일 때 태풍, 강풍, 우박 보장 개시는 이듬해 8월 1일, 그러니까 수학 개시 시점이죠. 8월 1일부터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보장을 해준다. 근데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 못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조사 대상은 종합위험 같은 경우에 종합위험 방식 보험 기간,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가입 이듬해 7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한다. 그리고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뭐 표본주를 산정을 하겠죠.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농지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이 표본주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이 표본주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착과수를 세겠죠. 여기 전체 착과된 표본주마다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이 착과 피해 조사하는 게 그거예요. 뭐 50%, 80%, 100% 이런 식으로 착과 피해 구성 조사, 우리가 종합과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계속 공부를 했던 그 방식으로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그런데 뭐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죠.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하여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를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특정위험은 8월 1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10월 31일을 초과 못한다고 했어요. 자,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정위험으로 조사를 실시를 한다.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은 가입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가입한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조사 방법, 특정위험은 일단 기준 일자를 확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8월 1일 수확이 개시하고 나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이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거인지 이거에 따라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일자를 확인을 한다.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로 화돼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 일자에 따른 잔여 수확량 비율을 확인한다. 이 잔여 수확량 비율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죠?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수확 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결과지 피해율 해서 피해율 산정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잔여 수확량 비율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의 표본 조사는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 표본 포기수를 이제 산정을 하겠죠. 3주 이상의 표본주에 달려있는 결과지수를 구분하여 고사 결과지수, 미고사 결과지수, 이 미고사 결과지수가 정상 결과지를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각각 조사한다. 이 고사 결과지수에는 보상 고사 결과지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가 포함된 개념이 이제 고사 결과지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죠, 표본조사도.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의 산정도 미리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수확전 사고 피해율은, 수확전 사고 피해율과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을 합산하여서 피해율을 최종적인, 이게 이제 최종 피해율이죠. 최종 피해율은 수확 전 사고 피해율과 수확 후 사고 피해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수확 전 사고 피해율은 평수 미 평으로 계산을 하고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수확 전 사고 피해율, 이거 이제 보험 목적이 재설정된 거예요. 이전 사고 피해율을 차감해주면은, 내가 만약에 100이란 게 있는데 이전에 뭐 한 30의 피해를 입었으면은 이거 차감해주면은 70이 이제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 여기에 이제 피해를 적용해가지고 해당 사고의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니까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 수학량 비율을 곱해 주고 결과지 피해율을 곱해 주면은 수학 개시 이후에 사고 피해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수학 전 사고 피해율은 7월 31일 이전 발생한 기사고 피해율 말씀드렸죠. 여기 평수 및 평으로 계산한 이 사고 피해율, 자녀 수학량 비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사고 발생일에 따른 자녀 수학량 산정 시, 자, 뭐 8월, 9월, 10월 요렇게 이제 수학이 개시되고 나서 8, 9, 10월 3개월 동안의 자녀 수학량 산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숙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숙지를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되는 경우도 많은데 만에 하나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이게 개념 자체는 그리고 체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요걸 몰라가지고 틀려버리면은 굉장히 뼈 아프잖아요. 후회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뭐 100-1.06 곱하기 뭐 사고 발생 일자 뭐 1.06, 100-1.06 막 이렇게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100-1.06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는 무화과의 8월 자녀 수확량 산정하는 그런 산식이다.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자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눈에 익어가지고 눈에 익어서 이제 100 이게 이제 10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3, 이 67 더하기 33은 1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8월에는 100이고 그 다음에는 100에서 33을 차감해주고 10월에는 이 33에서 100에서 33을 뺀 67, 67만큼 100에서 차감을 해준다. 그리고 뭐 1.06, 그 다음에 뭐 1.1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한 0.84 요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런 방식으로 좀 자주 보시면서 눈에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은 안 까먹거든요. 안 까먹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결과지 피해율도 다 말씀드렸어요. 뭐 고사 결과지수 플러스 미고사 이건 이제 정상이죠, 정상. 정상 결과지수 곱하기 착과 피해율에다가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기준 결과지수로 나눠주면 이게 결과지 피해율이 된다. 기준 결과지수는 고사 결과지수와 미고사 결과지수를 더한 값이다. 이 미고사 결과지수는 정상,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정상 결과지수다. 그러니까 고사 결과지와 정상 결과지를 합친 것이 기준 결과지가 되고 이 고사 결과지는 보상 고사 결과지 플러스 미보상 고사 결과지를 이렇게 어, 합산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사 결과지, 고사 주수랑 혼동해가지고, 아, 고사 결과지, 보상하는 제로 죽음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 고사 결과지는 보상 고사 결과지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를 합산한 개념이다.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줘가지고, 수학 전 피해율과 수학 후 피해율이 나오면, 이걸 두 개를 더해줘서 최종 피해율을 구한 다음, 그 최종 피해율을 여기 가피자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무화과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복분자 무화과 연습 문제 풀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